여러분,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또 폭증하고 있어요. 7월 12일 기준으로 말입니다. 37,3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6차 대유행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7월 말 8월 말 가면요 더블링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10만 명 갔다가 20만 명 갔다가 8월 말이 되면 20만 명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새로운 변이가 검출이 돼서 말입니다. BA5가 무려 전체 검출 수의 35.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결국 말입니다. BA2가 20.3%였고요. BA2와 3가 31.8%인데 비하면 BA5는 지금 35%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7월 12일 현재 37,360명. 이거 빨리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 5월 11일에 43,908명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빠르고요. 5월 16일에 3042명에 비하면 그때 위로 2달 만에 지금 더블링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 5월 달에 그러니까 2달 전에는요. 43,908명까지 굉장히 높은 수를 기록하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0명 밑으로까지 떨어지면서 이제는요. 코로나19의 어떤 공포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금 7월 중순 이후로부터 7월 중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뭐 13일이니까 지금 중순이죠. 7월 초중순 이후부터 그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7월 12일에는 37,360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빨리 늘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와우 1.4까지 올라갔습니다. 1.4까지. 지난 5월만 하더라도 0.83이었거든요. 0.83이라는 것은요. 오늘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으면 내일은 83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0.84는 감염을 재생산하는 지수니까요. 그만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월 5주차 보세요. 1.05입니다. 1.05. 오늘 100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으면 내일은 105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고요. 7월 첫째 주에는 1.40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오늘 100명이 내일은 140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말입니다. 정부의 통제는 또 시작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점점 이 경제계, 산업계, 실물경제에는 퍼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들어가면 어떤 식이든 영업 제한은 안 할 거라 예상을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사적 모임은 줄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재택근무도 늘리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겨우 말입니다. 지금 자동차나 혹은 조선이나 항공이나 뭔가 회복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처사가 생겼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실제 2020년 4월에 일시적으로 공장을 가동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
셧다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러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6차 대유행의 위기라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자칫 잘못하면 또 공장이 설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 섞인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현대자동차는요 4년 만에 파업 위기에서 어떻게 하든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요 임금단체 협상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20년 만에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는다.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도 합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임금을 한 9% 정도 더 올려주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현대자동차는 4년 만에 무분기로 노조가 파업을 가졌지만 무분기로 이 난국을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또 난제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에도 그만큼 치명상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투자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생산직이나 기술직을 또 뽑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대자동차는요. 지금 사람을 뽑기보다는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만큼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투자만이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말입니다. 전기자동차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게 자동차 부품 공장이나 혹은 타이어 공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래도 한국타이어는 지금 노사 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도 발전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조선이나 항공 쪽은요. 여러분 그야말로 악소리를 냅니다. 의악소리를 냅니다. 안 그래도 대우조선은 지금 하청업체 노동자 120명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아주 큰 거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그 회사가 멈췄습니다. 하루에 수백억씩 적자가 나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코로나19가 또 샷다운이나 재택근무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면 그에 대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항공업계는 어떻습니까? 여행업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에 대한 충격의 어떤 파고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요.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1차 대유행기에도 말입니다. 전국 소비 변동을 보면 2020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 이게 기준이 100이었거든요. 100. 그런데 7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 셧다운되고 소비까지 줄어들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또 한 번의 우리 경제의 시련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19의 확장이 돼서 6차 대유행으로 이게 발전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완전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안 그래도 금리를 올린다는 둥 만다는 둥 지금 오늘 0.5%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까지 무너지면 도대체 실물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떡하나요? 벌어서 원금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까지 앞섭니다.
여러분 이게 보건위기라는 게 말입니다. 한 곳에만 특정 지역만 위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위기예요. 예, 그래서 이 보건위기는 굉장히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여기에다 물가 폭등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게 셧다운까지 갔을 때는 수출까지도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경제성장률의 3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비도 막히죠. 여기에다가 수출 힘들어지죠. 여기에 기업의 투자까지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 보건위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거 통제방역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통제방역보다가는요. 이게 열린방역 그러면서도 과학방역으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백신도 개발해 놓은 상태고 우리나라 이제 백신입니다. 게다가 셀트리온은 치료제도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열린방역 무조건 통제를 해서 이게 옥죄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방역을 하는 그런 상태로 그리고 그 속에 과학이 살아 숨쉬는 방역으로 발전시키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인식 통제 방역은요. 결국 말입니다. 경제만 망칠 뿐입니다.